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충북에서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온 가운데 제천에선 함께 식사를 한 교인들이 집단 감염됐습니다. 백신 3차 접종률은 10%에 머물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 심각하다며 시군의 행사 자제를 당부했던 충청북도가 정작 자신들은 노인 200명이 모이는 실내 행사를 열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대해 학부모 단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국은 이익이 더 크다며 백신 접종을 권하고 있습니다. 값싼 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홈쇼핑 등을 통해 팔아온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전국에 19억 원어치나 팔렸는데 단속을 피하는 수법도 교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오늘 충북 코로나19 발생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신규 발생 확진 환자는 80명입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34명, 충주 13명, 제천 13명, 단양 2명, 음성 2명, 괴산 3명, 진천 8명, 증평 1명, 보은 2명, 옥천 2명입니다. 충북 누적 환자는 9,549명, 누적 사망은 96명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충북도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확산세가 덜했던 소도시에서도 급증했기 때문인데 제천에선 방역 수칙을 위반하고 교회에서 함께 식사를 한 교인들이 집단 감염되는 등 이틀 사이 40명 넘게 확진됐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천의 한 소규모 교회. 최근 이틀 사이 이 교회를 중심으로 20명 가까운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교인 중 1명이 확진된 이후 역학조사 결과 20명 넘는 교인들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시는 교인 가족 등 50여 명을 자가격리 조치하고 폐쇄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천에선 전국적인 폭증세와 더불어 지역 공공기관과 개인병원, 사적 모임, 초등학교, 요양센터 등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타 지역 확진자를 접촉하였으나 뒤늦게 통보된 상황과 최초 감염 경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함께 있어 신속한 감염 차단이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일상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마련했던 지역 축제도 결국 취소됐습니다. 제천시는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에 대한 우려로 오는 23일부터 한 달여 동안 진행하려던 소규모 겨울 축제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1일 이후 진천, 음성, 증평 지역 확진자 전원의 오미크론 변이 감염 여부는 전국적 폭증세에 질병청 검사 결과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백신이 오미크론 항체를 25배 무력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충북의 3차 접종률은 10.4%에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상황이 이렇게 나쁜데 한쪽에서는 노인 200명이 모이는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 각 시군에 연말 행사 자제를 당부했던 충청북도가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정재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파른 확산 추세에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앞에는 다시 긴 줄이 생겼습니다. 감염됐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간격을 유지하며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들. 비슷한 시각 길 하나를 사이에 둔 맞은편 실내 행사장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객석은 충북 각지에서 온 노인들로 가득하고 무대 위 공연자들은 마스크도 쓰지 않은 채 열창에 여념이 없습니다. 좌석 뛰어앉기는 남 얘기, 다닥다닥 붙어 앉아 이야기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심지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촬영 사실을 알고 다시 고쳐 쓴 노인도 있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 환경에 노출된 노인만 200여 명에 달합니다. 취소될 줄 알았더니 그래도 다행으로 그냥 진행하도록 한가 봐요. 오긴 왔는데 사실 걱정은 됐습니다.
노인 수십 명이 표창을 받기 위해 한꺼번에 무대에 오르자 축하하려는 일행들까지 주변에 몰려들어 한 대 뒤엉킵니다. 올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신규 확진 환자의 그 절반 이상을 돌파 감염자가 차지한 바로 다음 날 2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의 주된 목적은 노인 돌봄 사업 참여자들의 사기 진작. 공동 개최한 기관은 충청북도였습니다. 걱정도 됐죠. 나야지 다 하는 행사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행사 엿새 전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명의로 각 시군에까지 연말 행사를 자제하라는 공문을 보냈지만 정작 충청북도 스스로 따르지 않은 겁니다. 담당 부서는 백신 접종 완료자들만 참여했고 자가진단 키트로 미리 미감염 사실을 확인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 하지만 당시 공문에는 불가피한 행사일 때 방역 패스를 적용하라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그 전부터 진행된 사항을 갖다가 어느 날 갑자기 2, 3일 안에 다시 취소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 행사 자체가 정부의 지금 제안한 그런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고. 모두가 확산 방지를 위해 안간힘을 쓸 때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노인잔치를 벌인 충청북도. 방역당국은 지난 3일 일상회복을 멈추면서 고령층 방역 패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접종 완료자들의 돌파 감염에서 가장 큰 문제는 60세 이상 고령층의 돌파 감염들이 생기고 있고 현재 중증 환자의 고령층 중 절반 정도가 이러한 접종 완료자들의 돌파 감염으로 인한 결과들입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정부가 내년 2월부터 만 12세에서 17세 청소년들에게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하는 걸 두고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특히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한 걱정이 큰데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학부모 단체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질병관리청 앞에 팻말을 든 학부모 단체들이 모였습니다. 보수 성향인 전국 학부모 단체 연합을 비롯한 63개 단체. 혹시 모를 백신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큰데 청소년은 감염되더라도 사망과 중증 위험이 낮아 오히려 맞지 않는 편이 낫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청소년에게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사실상 강제 접종이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한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곳은 아무 데도 없다. 진보 성향 학부모 단체인 참교육 학부모회도 청소년 방역 패스 적용에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추진 중인 학교 방문 접종에 대한 걱정이 큽니다. 의사 한 명이 많게는 수백 명의 학생을 한꺼번에 접종하다 보면 제대로 진찰할 수 없어 학교 보건교사들조차 반대가 많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사이에 편가르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코로나 감염이 학교 내에서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모든 원망과 비난이 미접종 학생에게 다 쏟아지게 됩니다. 왕따 및 학교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교육당국은 백신 접종이 이익이 더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 학교 방문 접종은 편의를 위한 것인 만큼 강제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백신을 맞지 않는 학생들도 학교 내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한범덕 청주시장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 시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감염자가 35명으로 불어나 완전한 일상 회복이 불투명하게 됐다며 청소년층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에 모두가 나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또 일각의 불안 심리를 의식해 청소년 접종의 경우 의료 선진국 사례로 볼 때 이상 반응 비율이 전체 연령에 비해 낮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청주 2개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은 원생과 부모 등이 추가 확진을 받아 청주 시내 관련 감염자 그룹은 100명으로 늘었습니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청주 지역 음식점과 커피 전문점을 방문해 방역 패스를 잘 지키고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김강립 식약처장은 지난 6일부터 음식점과 카페에 방역 패스가 도입된 만큼 이용자 예방접종 완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업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식약처는 연말까지 지자체와 함께
음식점과 유흥업소가 방역 패스를 지키는지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값싼 외국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이라고 속여 유명 홈쇼핑에 대량 유통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육안으로는 참기름이 외국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고 사지도 않은 국내산 참깨를 쓴 것처럼 거짓 서류까지 만들어 계획적으로 단속을 피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참기름 제조 공장. 원산지 단속 기동반이 들이닥쳐 참깨가 들어있는 포대 자루를 열어보고 재고 장부도 확인합니다. 참깨에 관련된 서류에 관해서 저희가 압수요청을 할 거예요. 국산 참기름이라고 적힌 포장지가 곳곳에 널려 있는데 실제로는 중국산 등 값싼 수입산 참깨로 참기름을 만들었습니다. 단속을 피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치밀했습니다. 직원들이 퇴근한 야간에 수입산 참깨를 모두 국내산으로 포장가리까지 했고 단속에 대비해 국내산 참깨가 든 포대를 눈에 띄게 두기도 했습니다. 지인 2명과 공모해 국내 농가로부터 참깨를 구매했다며 생산자 증명 서류를 위조하고 구매 대금용 가짜 통장 사본도 만들어뒀습니다. 이렇게 국내산으로 둔갑된 참기름은 지난해 1월부터 오프라인 업체와 온라인 홈쇼핑을 통해 대량 유통됐는데 판매 금액만 19억 원, 24톤에 달합니다. 국내산 참깨보다 70%나 싼 외국산을 쓰면서 6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습니다. 코로나 관계로 해서 비대면 통신 판매가 물량이 급증하는데 홈쇼핑이나 인터넷 쇼핑의 특징이 직접 현물을 자기가 확인하는 게 아니라 쇼호스트 또는 광고 문구만 보고 사다 보니까 농산물 품질관리원은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공범 2명을 입건해 검찰에 넘기는 한편 비대면 판매를 중심으로 원산지 위반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과 가공품이 타 업체보다 터무니없이 싸게 판매되는 경우 의심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쌀 부족에 시달리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쌀 생산량이 많이 늘었는데요. 하지만 정작 농민들은 쌀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쌀값 안정을 위해 수매를 통한 쌀 시장 격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벼재배농가, 창고 안이 올해 수확한 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올해는 쌀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에 사가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애지중지 키운 벼가 오히려 걱정거리가 된 겁니다. 뭐든지 팔아야 되잖아. 팔아야지 이제 속이 1년 결산을 보고 뭐 그런데 답답하죠. 말로 다 표현 못할 만큼. 실제로 올해 충북의 쌀 생산량은 17만 5천 톤. 재배 면적이 늘고 태풍이나 집중호우 같은 재해도 적다 보니 지난해보다 8.9%나 늘었습니다. 전국 쌀 생산량도 예상 수요량보다 최대 31만 2천 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10월만 해도 20kg 기준 5만 6천 원 선이던 산지 쌀값이 최근 5만 2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미국 처리장도 넘쳐나는 벼를 감당하지 못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창고마다 층층이 쌓아올린 벼포대가 발디딜 틈 없을 만큼 들어차 있고 더 이상 둘 곳이 없다 보니 빈 공터에 비닐로 덮어 쌓아뒀습니다. RPS업 했었는데 더 이상 보관이 어려워서 날짜 미뤘다 임시적으로 다 창고로 빌려 보관 창고 농기계 보관 창고를 빌려서 지금 하는 중입니다. 속절없이 하락하는 쌀값에 농민들은 신속한 정부의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변동직불제를 폐지하면서 쌀값 안정을 위해 약속했던 쌀 시장 격리를 서두르라는 겁니다. 양국관리법에 명시를 했어요. 아주 3% 이상 증수됐을 때 자동시장 격리한다. 그런데 지금 10%가 넘게 증수가 됐는데 정부는 아무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잖아요. 농민들은 정부가 쌀 시장 격리 대책을 발표할 때까지 계속 투쟁 수위를 높여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산업폐기물 매립장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농민단체 등이 전국 단위 대책위를 결성했습니다. 계산과 음성, 충주, 청주, 진천, 제천을 비롯해 강원과 충남 등 지역 반대 대책위와 환경운동연합, 농민회 등은 오늘 서울에서 전국 산업폐기물 매립장 반대 대책위를 발족했습니다.
이들은 사후 관리 부실 등으로 피해를 입히는 민간 산업 폐기물 매립장에 대해 국가 책임제를 요구하는 한편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에 정책을 제안하고 후보들의 책임 있는 답변을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대학교가 국내 최초로 유럽항공안전청에서 발급하는 항공정비사 자격시험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극동대는 그동안 국내에는 유럽항공안전청 시험기관이 없어 관련 정비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중국이나 말레이시아 등 외국으로 나가야 했지만 앞으로 극동대나 대학이 지정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극동대 항공정비학과는 훈련용 비행기와 정비실습용 항공기 등 15대, 조종실 시뮬레이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충청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1등급을 받았습니다. 청주는 1단계, 충주는 2단계 올라 2등급을 기록했지만 제천시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개발정보 유출 등으로 물의를 빚은 충북개발공사는 4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단계 하락했습니다. 학교 영어 회화 강사들이 고용 안정을 요구하며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는 무기직 전환에서 제외된 학교 영어 회화 강사 가운데 과반인 56명이 내년 2월 말 계약이 종료돼 무더기 실직 위기에 놓이게 됐는데도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집단 행동에 돌입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내 프로야구가 추신수 선수의 가세로 뜨거웠다면 내년